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래 제가 이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만 딱 나오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혼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김대호구나.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평소 때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네요. 자, 김대호 PD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뉴스 김대호입니다. 건강 어떠세요? 아주 힘들죠. 왜냐면 저도 사실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이제 매일 현장 나가고 취재하고 또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안국역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한 자리라도 재우고 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피로가 아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김대호 PD가 정말 열심히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 다들 아시더라고요. 곳곳에서 김대호 하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아직 한참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큰 은혜로 좀 보답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를 만났어요. 유발 하라리가 이 히브리 대학인가요? 이스라엘 쪽에 거기 대표적인 석학,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계적 석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 주제를 준비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헌재 앞에 경찰이 100m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이번 주에 강제 예산을 하다 말았잖아요. 못 치운 게 텐트 천막을 못 치웠어요. 그래도 왜 못 치웠나 봤더니 경찰이 법적으로 치울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 왜? 천막은 건축물에 해당돼서 이거를 치우려면 종로구청이 행정대 집행을 실시해야지 경찰이 협조해서 치울 수가 있는데 종로구청이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득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룰까 뭐 중요한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월요일 오전까지 확인해 봐서 그대로 있다 하면 제가 직접 민원을 넣는 걸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심신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오자. 좀 다른 우리 선생님들을 힐링 시켜줄 수 있는 주제를 가져오자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잠깐만. 네. 텐트가 네. 건축물이래요?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행정대집행 조항에 불법 건축물 경우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은 2019년 6월에 광화문에서 오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막 이끌었었던 그때 당시 부상이 한 40명 있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너네 오늘까지 텐트 안 빼면 행정대집행한다 해서 바로 뺐거든요. 네. 시청도 할 수도 있고 대통령 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권한대행이죠. 그걸 빨리 빼줘야 진공 상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또 막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경찰이 장난질 치고 있네. 이게 헌법재판소가 요청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자기 그 담벼락이잖아. 담벼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경찰이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거네. 하여튼 뭐. 그리고 종로구청은 또 왜 안 한대? 뭐 어떤 새끼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종로구청장이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국힘당 쪽에 있거든요. 한패는 아니겠지 생각을 하는데 한 패지 뭐. 그래서 월요일까지 가서 그대로면 바로 민원 나오려고요. 서울시장도 저쪽 놈이고 네. 그러니까 철거가 잘 안 된다 이거군요. 네. 하려면 마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되려면 좀 더 민감한 상황이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조금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조금 제가 실제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발 하라리와 네. 이재명 대표의 만남. 네. 네. 넥서스 AI 시대를 말하다. 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2, 3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막 K 엔비디아 가지고 국힘당에서 엔비디아, 막 예.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이제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국영 엔비디아를 만들고 한 30% 정도를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분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근데 그걸 가지고 괜히 국영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공산당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사회주의가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 사회주의 회사 안 만들어요. 무슨 택도 아닌 소리야. 그렇죠. 주식 회사 자체가 이미 그게 자본주의 최고 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동인도 회사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네.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덜란드의 주주가 누구였을까요? 정부랑 그 당시에 무역 관계돼 가지고 사실은 정부는 없어요. 아, 맞아. 민간 기업들이 예, 먼저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요. 무역을 그 배를 보호하기 위해. 예, 그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돈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일반인들, 국민들을 상대로 주주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주 형태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K 엔비디아를 국영기업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국민주를 만들자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 그 시작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시작인데 그걸 어떻게 사회주의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음. 꼭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네. 재밌게 풀어드리면서 할 건데요. 이 일단 책이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책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 유발 하라리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허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생명학과, 역사,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철학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학자 같기도 하고 네. 사회학자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죠.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접해 왔었지만, 야, 이 엄청난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 석학과 어떠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두 번을 돌려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뭐 어떤 내용이길래 깜짝 놀랐다는 거야?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조금 감이 앞서 나가는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콘텐츠를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미 현재 이 4월 초까지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 지금 이 거짓을 진실로 승부를 보려면 거짓 하나를 승부하는데 진실이 10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왜 우리가 거짓을 일일이 힘들게 다 싸워야 되나? 그러니까 차라리 좀 괜찮은 사실 하나를 새로 딱 던져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새로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거였거든요. 전공법으로 가자. 어.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뭘 잘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뭐가 어떠한 부분이 뛰어난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즐거운 일을 해야지 왜 기분 나쁜 사람들 상대해 가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맞아. 잘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날 대담이? 자, 이 대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제가 잠깐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네. 호모사피엔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호모사피엔스가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많이 들어봤던 그다음에 호모 이렉투스부터 하고 막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뇌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호모사피엔스의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모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사람. 아, 네. 예, 그래서 호모는- 호모사피엔스가 생각하는 사람. 네, 네. 호모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 네. 휴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지배자가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과거학적으로 다룬 게 호모사피엔스의 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우스
호모 데우스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들. 영생을 꿈꾸고. 데우스가 사실은 이게 제우스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데우스면은 호모 데우스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 이런 뜻이구나. 네. 이제 생명공학과 과학 오, 기술들이 그렇지.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어느덧 100세 시대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적인 걸 다룬 거라면 이번 대담회에서 있어서 넥서스는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지나해왔던 엄청난 그 역사의 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수세기의 역사의 경로에 없었던 또 다른 지배자 AI. AI 얘기가 넥서스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하랄이 넥서스 AI를 말하다. 이렇게 저는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랬군요. 네. 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가미했으니까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두 장 가져와 봤는데 일단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자, 이게 이걸까요? 순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지금 네, 자 한국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국의 내란 사태에서 견해를 묻자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와, 맞습니다. 왜 그랬지? 이 요발 하라리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 학자잖아요. 이 왜 놀란 일이 아니냐?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항상 독재와 맞서 싸워왔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 법을 이용해서 오호. 권력을 잡아놓고서 나중에는 그 법 자체를 파괴하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 윤석열이 냈다. 야, 이거 내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네요.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놓고서는 법 자체를 파괴하는데 권력을 쓰고 있다. 그렇지. 윤석열이 대표적이죠. 법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와놓고서는 이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필요한 것에 법을 이용을 악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 법을 일종의 도구처럼 공구처럼 쓸 사람이지 법을 정의롭게 쓸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어쨌거나 외국인인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짚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인류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보가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많은 걸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국힘당 의원님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뭐 비상계엄 대통령의 고유 권한계는 그거 다 집어치우고 세계적인 석학이 봐도 이거는 독재에 맞서 싸우는 중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유, 정확하게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이제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인정을 안 하니까. 자, 그런 이런 유발 하라리가 딱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꼽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자유로운 언론, 두 번째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맞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걸 수도 당연한 얘기죠.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관련된 걸 많이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자유로운 언론이 왜 중요한가? 사실 요즘에 봤을 때 언론이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 많다라고 생각드는 분들도 있는데 유발 하라리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자유로운 언론이 왜 중요하냐. 정부가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을 본인들을 위해 쓰기 시작하게 하면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가 희생당하냐? 국민들이 죽게 생긴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희생이 된다.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언론의 중요성이 필요하죠.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거. 요즘에 자꾸 탄핵 찬성 집회에서 시작하기 전 낮에 사진만 자꾸 찍어서 올라가는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함성과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나오는데 그게 왜 제가 항상 다른 언론사분들을 만나면 요번에도 현장에서 광장에서 그랬거든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그리고 꼭 부탁드렸던 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걸 꼭 많이 내보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겉으로는 자유로운 언론인데 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은 재벌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는 언론이에요. 재벌에 의한 언론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 기사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데 따라서 그 돈을 내는 사람을 위한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언론사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내느냐, 기업이 내느냐, 그게 광고료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조적인. 그러면 기업들이나 재벌들을 위한 언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운 언론이 아닌 거지, 시민 언론이 아닌 맞습니다. 거죠. 거기다가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자유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무슨 얘기냐? 질문을 던져보자면 자유와 안전, 자유와 안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와요 항상. 둘은 같이 성립할 수 없다. 대체로 안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권력의 이러한 폭력적인 독재, 특히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가들,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꿈꾸지만 이러한 권력에 맞서 싸울 때에는 권력의 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한다. 자유를 포기한 안전을 택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주말에 우리도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분들이 나의 소중한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주말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건 자유를 포기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만큼 값어치 있다. 그게 자유로운 언론이 그런 의미군요. 안전을 포기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언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무언가를 키워드가 포기했구나.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롭지가 않은 거지. 오히려 기득권에 막 줄 서 있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민주주의 세대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독립된 사법부 한 가지죠. 법원은 정부가 대상일지라도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을 저지른다면 당장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예. 독립된 사법부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찰개혁 이번에는 꼭 합시다. 이제는 모두가 헌재 재판을 보고 거의 헌법 전문가들이 되어가고 있기 우리나라 때문에 국민들 정말 법 전문가가 다 됐어. 지난번에 윤석열 석방될 때는 다들 형사소송법의 전문가가 돼버렸고 이제는 헌법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조금씩 뭐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법 전문가가 되질 않나. 김건희가 뭐 사고 칠 때마다 그 관련된 법 얘기 아니라고. 참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었는데.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사법부가 정부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재판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가장 제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특히 이재명 대표님 재판하실 때 검찰이 몇 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 딱 그랬거든요. 무슨 잘못한 게 맞나 보구나. 검찰이 뭐 징역 3년을 구형했대. 그 구형의 뜻을 잘 몰랐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검찰의 주장이다.
저는 구형이란 표현도 좀 바꿔야 된다 언론이. 검찰은 3년 주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니까 구형이라는 말이 구자가 구할 구자예요. 요구하다 할 때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3년형을 요구했다. 이 말이 그 맞아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그냥 검찰의 주장이지. 그렇지. 이게 유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저는 언론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바꾸고 싶은데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왔어요?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법적인 것까지 찾아보는 수준이 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우프기도 한데 웃으면서도 슬프기도 한데 어떠한 감정을 받냐면 예전에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금남로에서 몸을 던지면서까지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원이 정부에 맞서서 사법된 독립기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자 하는데 그게 뭔지를 의미하는 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지금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자, 한일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윤석열 앞에 아무리 유발 하라리를 데려다 놔도 윤석열은 지능이 딸려서 도리도리밖에 못할 거다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상당히 그 어떤 능력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유발 하라리라는 세계적인 석학을 놓고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유발 하라리는 어떠한 내용을 나오냐. 넥서스 AI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어. 이게 본론 아니었어? 근데 서론이 본론 같죠? 이러한 대화의 수준에서 이 2시간가량 진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명 깊게 봤습니다. 주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냐? 제가 영상을 짧게 1분 30초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 주된 생산 수단으로 자리 잡을 텐데 이 엄청난 쏠림 현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The one key word is trust. 네. We need to build more trust between people in order to keep AI under our control. Unfortunately, some of the most important leaders in the world a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They are destroying the trust between countries. They are destroying trust in international laws. They are destroying trust in agreements. They think that force alone can be trusted. And they imagine a world in which each nation is like a fortress with very high walls, both against immigrants, against foreign ideas, against foreign goods, tariffs. And, you know, in a world which is just a collection of fortresses, the question is, how do you settle the differences, the disagreements between the fortresses, if you don't have any common values, any common rules? Each fortress will naturally want a bit more territory, a bit mor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itself at the expense of the neighbors. 충돌하겠죠. And then we have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and we know how it ends. It ends in war. The only thing that can prevent it is not building walls, but building trust.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 주된 생산 수단으로 자리 잡을 네,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되게 신나서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 장면이 사실 이 2시간짜리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풀로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는데 한 장면을 소개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소개할까 해서 저 부분을 딱 하나 짧게 꼽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저렇게 유발 하라리가 신나서 대답을 할까? 왜 그러냐면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보신 거랑 같이. 유발 하라리는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AI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그 관에서 잠을 자는
그리고 어린아이 여성 할 것 없이. 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 경쟁력이 뒤지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 나중에 가서 백린병이 생기고 성냥 공장 여러 가지 이제 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노동법이 처음으로 제대로 규정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1906년 제네바 협정인가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당시에도 새로운 문물이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데 노동력이 착취를 당하는 현상. 그러나 그 기계 산업혁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금 AI도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발명물을 가져온 걸지도 모른다. 그러면 묻겠다. 그런데 이 AI라는 걸 신뢰하는가? 라고 하자 대부분 신뢰를 합니다. 챗GPT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신뢰를 하죠. 이게 기이한 현상이다.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서 수렵생활부터 농경생활, 산업생활 하면서 무리를 짓고 언어를 사용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의 유대관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라는 걸 쌓아왔다. 그러한 수세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AI는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왜 신뢰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AI를 냅둘 수는 없다. 아,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이 막 옥신각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대한 기술을 규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산업 기계혁명을 못 막은 러다이는 못 막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질문이 뭐였냐? 지난 맨 처음에 이야기 들었었던 이거는 국가 이 불평등, 사회 불평등, 부의 격차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러한 신문물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 구조들이 이거들을 권력층들이 소유하게 된다. 그랬을 때 소외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시들은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사회적 충돌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게 국민들이 이러한 AI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K 엔비디아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내서 국가가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지분 30%를 해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자. 네, 빨리 끝내.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유발 하라리가 신이 난 거예요. 질문이 너무 나이스한 거야. 왜? 이 사람은 이 AI를 어떻게 보편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예요? 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 국민이 대상인 거야. 자,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딱 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AI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 않을 수 있는 그 잘못된 경고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 지금까지 생산수단이 한쪽으로 쏠린 것처럼 AI 역시도 한쪽에 의해서 쏠려가지고 부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총망받는 장차 지도자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그거라는 점에서 아마 굉장히 크게 놀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어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AI가 AI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첨단 기술 얘기를 하고 뭐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 어떻다는 둥, 뭐 GPU가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특히 그걸로 인한 불평등 문제. 불평등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가 너무 발달하면은 앞으로 여기 김대호나 장용진 대신에 AI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김대호, 장용진 직장을 잃어요. 그럼 우리는 자 그러면 AI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돼서 이 격차가 커지게 될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딱 짚은 거거든요.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죠.
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되게 신나서 했어요. 그러죠? 네, 맞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설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또 하나는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숨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를 제대로 알리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재미있고 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 내용을 공유하려고 가져왔고요. 참고로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면은 3월 26일이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년입니다. 거기 기념비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또 이렇게 나와서 좋은 대답 보여주셨는데 책을 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를 아마 윤석열은 데려다 놔도 저런 말 못할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어쩌면은 윤석열은 글쎄 윤석열 정도는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지금 벌써 12시가 다 돼 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먹방을 할 소재는요, 홍합하고요,